오늘은 2022년 준공된 4년차 대전시 탐방동 다우 현장에 나왔습니다. 탐방동은 대전의 중심인 둔산동에서 도보로 이동이 가능하고 임차인들에게도 정말 인기가 많은 곳입니다. 하지만 구축 다가구들이 대부분이라서 이렇게 신축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인기가 많습니다. 이번 다중주택 같은 경우에는 22년에 준공이 되고 4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기도 많고 월세도 많이 받을 수 있는 다중주택인데 총 13명의 임차인에게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속이 꽉 찬 다중주택입니다. 2023년 8월에 경매가 시작되어서 변경에 변경을 거듭해서 결국은 3년 만에 이번 2026년 1월에 낙찰자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감정평가 금액이 10억 9,900만 원에 감정이 되어서 지금은 7억 6,900만 원에 입찰이 가능하지만 워낙 좋은 물건이라서 과연 몇 %의 낙찰을 받을 수 있을지 저도 관심이 많은데요. 이렇게 좋은 다중주택은 한번 유찰이 되어도 90% 정도의 결국 낙찰자가 결정이 되니까 얼마나 좋을지 저와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보시는 다중주택 같은 경우에는 양쪽으로는 구축 다우가 많아서 더 새 것처럼 보이는데요. 대전시 서구 탐방동에 위치해 있고 사건 번호는 2023타경 6451번입니다. 2023타경은 2023년에 경매가 시작되었다는 뜻이고 지금은 2026년이니까 3년이 지난 후에 드디어 낙찰자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건축물 대장상 1층에는 상가 2개, 사무소 1개, 2층에는 주택 3개, 공동 취사시설 1개, 3층에는 주택이 4개, 4층에도 주택이 2개, 총 12개의 임차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다중주택입니다. 사용 승인일은 2022년 6월입니다. 토지 면적은 59.6평, 건물 면적은 96.5평입니다. 1층부터 현장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층 전면에는 이렇게 상가 2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중주택 1층 상가는 공실인 경우가 많은데 이 상가 같은 경우에는 공실이 아니고 상가 2개는 각각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70만 원, 보증금 2,000만 원에 월세 55만 원에 임대 중입니다. 이 건물은 다중주택으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주차장이 이렇게 밖으로 2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코너에 자리 잡고 있는 다중주택이기 때문에 상가도 공실 없이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위치가 정말 중요한데요. 1층 안으로 들어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들어가실까요? 1층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토지 면적이 59평밖에 되지 않아서 엘리베이터가 없지만 엘리베이터 대신에 이렇게 층마다 한 개씩 월세를 더 받을 수 있으니까 엘리베이터 대신에 월세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1층 내부에는 이렇게 사무실 1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1층을 모두 상가로 세팅해서 공실이 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다중주택 같은 경우에는 1층에 상가 2개, 사무실 1개로 세팅해서 총 3명의 임차인에게 월세를 받을 수 있도록 잘 세팅해 놓았네요. 2층으로 올라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층으로 올라왔습니다. 2층은 3개의 호실과 1개의 공동 취사시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호부터 203호까지는 모두 1.5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탐방동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신축 다가구가 정말 드물기 때문에 코너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고 1.5룸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높은 월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는 벽을 타일로 마감하지 않고 이렇게 노출 콘크리트로 시공을 해서 오히려 타일 깨짐도 없고 보기도 깔끔한 것 같습니다. 201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법원에서 온 스티커가 잔뜩 붙어 있는 걸로 봐서는 지금 공실인 걸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전력공사에서도 지금 전기료를 안 낸 거 보니까 공실임이 확실한 것으로 보이네요. 이렇게 4개의 호실에서 월세를 받을 수 있으니까 1층부터 2층까지 세팅이 아주 잘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네요. 3층으로 올라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층으로 올라왔습니다. 3층도 2층과 마찬가지로 4개의 호실로 구성되어 있고 301호부터 304호까지 모두 1.5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탐방동 주변 시세 조사를 해보면 이런 신축 1.5룸 같은 경우에는 보수적으로 잡아도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감정 가격보다는 내가 얼마의 월세를 받을 수 있을지가 결국 낙찰 가격이 될 테니까 월세가 결국 건물의 가격이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70%까지 떨어져 있는 7억 6,900만 원이 싸다고 느껴지는데요. 아직도 월세를 받을 수 있는 4층이 남아 있습니다. 같이 4층으로 올라가 보실까요? 보통 다른 다우 같은 경우에는 벽이 타일로 되어 있어서 깨지거나 이러면 보수가 필요한데 오히려 노출 콘크리트로 이렇게 화이트로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오히려 타일 깨지나 이런 걱정은 없을 수 있겠네요. 벽으로 봤을 때도 누수형들 넣는 걸로 봐서는 지금 누수도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4층으로 올라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어도 계단이 넓고 공용 공간이 커서 4층까지 올라오는데 힘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탐방동은 1인 가구가 대부분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없어도 이렇게 신축이라고 하면 충분히 임차인을 맞추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4층도 이렇게 401호, 402호 2개의 호실로 구성되어 있고
401호부터 402호까지는 1.5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402호 같은 경우에는 법원 스티커가 붙여있는 걸 봐서는 201호처럼 지금도 공실인 가능성이 상당히 커 보이는데요. 특별송달 안내물까지 붙어있는 걸로 봐서는 지금 402호는 정말 공실인 것 같네요. 공실인 경우에는 낙찰받고 나서 오히려 명도가 쉬우니까요. 이런 공실이 많다고 하면 오히려 좋은 상황일 수 있겠죠. 1층 상가 2개부터 시작해서 4층까지 이렇게 주택 10개가 구성되어 있는 알찬 다가구주택을 확인해 보았는데요. 옥상으로 나가서 마지막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상에 나가려고 확인해 봤는데 옥상 문이 열리질 않네요. 이런 상황 같은 경우에는 옆 건물에 올라가서 옥상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옆 건물로 이동해서 옥상도 같이 확인시켜 봐드리도록 할게요. 반대편 건물 옥상으로 올라왔습니다. 반대편 건물에서 확인해 보니까 건물이 더 새 것처럼 보이고 지금 건물 상태도 상당히 양호할 것 같습니다. 지금 지은 지 4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임차인들도 선호할 것으로 보이고 옥상 방수 상태를 확인해 보니까 지금은 방수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지 않지만 낙찰받고 나서 관리업체를 선정하게 되면 관리업체를 통해서 견적을 받고 방수를 시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에서 확인했듯이 타일 대신에 노출 콘크리트로 확인이 되고 누수 흔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으니까 나중에 방수공사만 시행하면 될 것으로 확인이 되네요. 올라와서 확인해 보니까 벽면물건 다가구주택이 더 좋게 느껴집니다. 주차장 옆으로 이렇게 도시가스 계량기가 있는데요. 도시가스 계량기의 숫자를 세어보면 안에 임차인이 몇 명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요. 2, 4, 6, 8, 10, 12, 13, 13명의 임차인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네요. 그리고 지금은 아주 날씨가 추우니까 이렇게 도시가스 밸브가 열려 있다고 하면 이 호실은 임차인이 살고 있는 곳이고 이렇게 밸브가 잠겨 있다고 하면 임차인이 이미 나갔다고 보시는 게 맞겠죠. 보통 겨울 같은 경우에는 난방이 꼭 필요하니까 이렇게 밸브가 잠겨 있다고 하면 공실인 게 거의 확실하겠죠. 밸브가 잠겨 있는 걸 세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가구가 지금 공실인 걸로 확인이 되네요. 물론 나중에 낙찰을 받고 임차인들을 전화해서 일일이 공실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도 되지만 이렇게 낙찰 받기 전에도 도시가스 밸브로 확인해서 공실인지 아닌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탐방동은 대전 최대의 수요가 있는 둔산동과 도보로 이동이 가능한 곳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임차 수요가 많고 앞쪽으로는 버스 정류장이 있어서 교통도 좋습니다. 특히나 탐방동은 구축 다가구들이 많아서 이렇게 신축 다가구 같은 경우에 정말 인기가 많습니다. 낙찰을 받고 신축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빨리 임차를 맞출 수 있고 특히 원룸이 아닌 1.5룸은 인기가 더 많고 월세도 원룸에 비해서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엘리베이터가 없다는 것이지만 엘리베이터를 빼고 층마다 한 개 호실씩 더 넣어서 월세를 받을 수 있게 세팅이 되어서 지금은 70%까지 유찰이 되어 있지만 그보다는 높은 가격에 낙찰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10억 아래에서 낙찰을 받고 월세를 받고 있다가 금리가 떨어지고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 이렇게 위치가 좋고 일반 매매로도 충분히 매도가 가능한 가격이기 때문에 이런 다중주택 같은 경우에는 가장 먼저 팔릴 수 있습니다. 탐방동에서도 가끔 신축 다가구가 경매에 나오긴 하지만 이렇게 코너에 자리 잡고 있고 소액으로도 입찰이 가능한 다중주택은 경매로도 일반 매매로도 잘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임차인들은 전세로 세팅되어 있고 큰 대출이자를 못 갖고 있기 때문에 경매에 나왔지만 경매가 시작된 지 3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 임차인들은 어느 정도 심리적으로 낙찰의 결과를 오히려 기다리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매로 낙찰을 받아서 월세를 세팅하게 되면 매월 500만원 정도의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다중주택입니다. 지금은 대부분의 임차인들이 전세로 살고 있어서 이사협의와 명도가 어려울 것 같지만 권리분석상 모든 임차인들은 후순이라서 낙찰자에게 대항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낙찰을 받고 난 이후에 대출도 알아봐야 하고 임차인들과 이사협의도 시작해야 하는데요. 빠르게 이사협의를 마무리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대출이자를 내야 하니까 낙찰 이후에는 오히려 할 일이 더 많습니다. 낙찰을 받고 대출과 명도하는 과정이 어려우신 시청자 여러분들은 실전 낙찰반에서 어렵지 않게 저와 같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에는 가장 어려운 부분이 명도인데 컨설팅 업체한테 큰 돈을 주는 것보다는 한 번 교육을 통해서 명도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면 다음에는 혼자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다가구주택을 낙찰받고 싶은 시청자 여러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실전 낙찰반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떻게 하면 다가구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다면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아래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통 다가구주택을 보실 때 이렇게 코너에 자리 잡고 있는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에는 옆에 다가구주택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옆에 다가구들은 엄청 오래되고 낡았잖아요. 옆에 쪽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낙찰을 받고 나서 임차를 맞추게 될 때 공인중개사님들이 임차인을 맞추기 위해서 이 자리 현장에 온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임차인들한테 분명히 물건 소개를 할 거예요. 옆에 있는 구축 다가구와 이렇게 신축 다가구 중에 어느 걸 살고 싶냐고. 그러면 젊은 사람들, 어느 정도 여력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런 신축 코너에 있는 다가구를 선택하기 마련이고요. 특히나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신축 다가구를 더 선호하고 보안상도 훨씬 깨끗해 보이니까 이런 다가구를 낙찰받게 되면 임차를 맞추거나 나중에 매도할 때도 훨씬 수월할 테니까 이렇게
콘에 있는 시축다가구를 낙찰받으시면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런 다가구 주택을 낙찰받고 나중에 매도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똑같을 거예요. 다른 다가구 주택에 비해서도 이 다가구가 훨씬 좋아 보이니까 나중에 매도도 쉽게 될 것이 확실하네요. 이런 다가구 추천드립니다. 아, 저희 올라가야 돼. 알았어. 김치. 알았어. 5,000원. 잘 가, 얘들아. 엄마, 나 김치.